서바이벌 사장학, 소기업의 장기 비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강사 및 사업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서바이벌 사장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중앙대 무역학과를 졸업했고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입사했었고 파나마 무역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역회사를 설립했어요. 디미트리는 무역회사였습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무역책을 썼습니다. 무역책으로는 무역의 노포상 부작장 따라하기, 해외무역 첫걸음,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나, 그리고 최상의 교역 파트너 북한과 비즈니스 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무역 카페를 운영했고 무역 강사를 했으며 현재도 수출입 무역 중입니다. 제가 하는 무역은 자동차 부품으로 시작했어요. 1996년에 파나마에 있을 때 바람이 들어갔고 드미트리라는 회사라는 이름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필맥스라는 이름으로 발가락 양말을 했습니다. 아예 특이했죠. 그 다음이 현재는 구두를 하고 있습니다. 구두를 하고 있는데 비밤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했던 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했던 품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죽 가방이 있었고요. 방탄복. 이거 좀 한탕 할 줄 알았는데 이거 베네수엘라하고 좀 엮일 줄 알았거든요. 사실 거의 다 끝났어요. 방탄 테스트도 다 끝났고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서 그 당시에 큰 홍수가 나는 바람에 그게 취소가 되었고 한물만 켰죠. 그 다음에 뻥튀기 기계. 요거 재밌는 품목이에요. 외국에서 축제나 그런데 이제 자주 쓰이죠. 뻥뻥뻥 하면서 이제 분위기 살리는 거죠. 근데 그 옛날에 시장에서 하던 그런 뻥튀기가 아니라 아주 예뻐졌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뻥튀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괜찮아요. 제법 수출되는 품목입니다. 그 다음에 멜로디 양초. 이것도 또 홍 사장의 또 슬픔이 들어가 있는, 눈물이 들어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거 제가 특허도 갖고 있었는데요. 여기에다 불을 붙이면은 밑에 기판이 있어요. 여기다 딱 불을 붙여요. 그럼 요 밑에 기판이 있어서 기판이 빛을 받아들여 갖고 켜져요. 켜지면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 미리 녹음했던 거, 뭐 We wish you Merry Christmas 또는 Happy Birthday to you, 뭐 I love you, 뭐 이런 미리 녹음된 소리가 나도록 했었죠. 뉴욕 전시회를 갖고 갔다가 아주 그냥 폭삭 망했어요. 폭삭 망했는데 왜 그러냐면 초의 부가적인 성능을 중요시하는 바람에 이 초의 본질적인 성능, 기능, 그거를 제가 몰랐던 거죠. 서양은 초가 예술이에요. 예술. 그걸 몰랐어요. 그 다음에 화장품 기계. 이건 이제 충진기라고 합니다. 충진기. 여러분들 튜브 충진기, 치약 튜브 있죠? 아니면 화장품 할 때 이 튜브 있죠? 그 튜브에다가 물이나 화장품이나 젤 같은 걸 넣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 화장품 기계도 한 2, 3년 했어요. 2, 3년이 한 4, 5년 했구나. 참. 그래갖고 나중에는 바이오에서 바이오들이면 제가 도면도 고쳐갖고 수정해가면서 견적을 낼 수 있을 정도가 됐었죠. 그 다음에 발가락 양말. 이것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돈을 버는 줄 알았어요. 핀란드하고 독일하고 카나다에 아주 재밌게 수출하다가, 거시경제의 흐름을 제가 예측을 하고서는 나름대로 했는데, 시장은 거꾸로 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망한 건 이것 때문이죠. 가장 확실하게 기대도 했었고요. 이거 하는 바람에 이제 집도 절도 다 날리고 시정불량이 됐었죠. 그 다음에 신발. 그리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신발이요. 그리고서는
그 외의 품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지금 생각나는 것만 대충 적어 놓은 것이고, 하다 보면은 백화점만큼 있어요. 여기 공동묘지도 있네요.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네, 제가 그 해외 수출했던 방식 무엇이냐, 전시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외 마케팅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개척단, 그 다음에 수출 상담회, 그리고 지사 사업. 이거 지사 사업은 그 라스베가스 전시회를 나갔다가 저희 발가락 양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바이어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바이어하고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 샌프란시스코 무역관, 지금의 실리콘밸리 무역관이죠. 거기 가서 지사 사업을 신청을 하고 와서 한 2년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바이어하고의 관계도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 바이어가 많이 사갔었죠. 굉장히 좋은 해외 마케팅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그 다음이 이메일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업종으로는 발가락 양말, 이건 제조 수출업이고요. 국내에서 제조해서 수출했다는 뜻이고, 수출무역업, 이건 커러게이티드 시트웨어과 이렇게 고릴 진 함석판, 이건 중동에 수출했고요. 제가 해외에 있는데 바이어가 이런 품목을 찾아줘. 그래갖고 제가 그걸 찾아갖고 제조사에서 제가 이거를 제 돈 주고 사서 바이어한테 보낸 다음에 제 마진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제 책임 하에서 가격을 매기고 하는 것을 제 책임 하에서 하는 것을 무역업이라고 합니다. 수출 무역업. 그 다음에 수입업, 이건 여자들 레깅스, 중국에서 수입을 해갖고 국내 판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 수입업, 요거는 제가 신발 중국에다가 제가 OEM을 주고 디자인도 다 제가 했습니다. 디자인도 다 제가 해갖고 OEM을 줘서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갖고 들어와서 팔았죠. 그래서 제조 수입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오퍼업, 이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기계, 이거는 저의 위험 부담이 전혀 없이 국내의 생산 공장과 해외 바이어를 이어주면서 거의 그 안에서 커미션을 먹죠. 커미션을 먹는 것을 오퍼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했던 나라 이란, 수리남. 수리남은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한동안 잘 먹여 살렸던 나라죠. 중남미 베네수엘라 앞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다음 미국, 카나다, 일본, 중국, 파나마. 파나마는 제가 코트라 직원으로 있으면서 거기서 바람이 들어갔고 독립을 했고요. 했던 나라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뉴질랜드, 독일, 베네수엘라, 호주, 핀란드. 핀란드는 발가락 양말의 주 메인 바이어였어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씩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죠. 크리스마스, 겨울이 참 유명한 아름다운 그런 음침한 그런 나라고요. 여름엔 정말 예뻐요. 여름엔 정말 예뻐요. 그 다음에 제가 그냥 기타 했던 저술 강의는 무역책을 썼고 경제책을 썼고 자기계발책을 썼고요. 전체 한 14권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역 강의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역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무역을 많이 하고 오래 했으니까 제가 잘했을 것 같죠. 실제로 제가 25년 정도 하면서 25년 정도 되나요? 95년, 27년 되는구나. 세월 빠르다. 27년. 27년을 하면서 실제로 돈을 좀 벌었다. 이젠 내 인생이 피나보다 하는 기간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20년은 그냥 지지고 볶고 헤매면서 그 중에서 10년은 신용불량 상태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죠. 뭐 많이 하는 거 사실 많이 한다고는 할 수 있어요. 많이 한다고 자신할 수 있는데 잘했다고는 얘기를 못하는 게 지금 저의 무역 인생입니다. 그래서 드미트리 필맥스 비바미의 변천은 참 슬픈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고 눈물겨운 얘기도 들었고 자신감이 상실했던 이야기,
그런 속쓰린 이야기,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전 무역을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새로운 컨셉으로 비밤이라는 상표를 미국, 유럽, 카나다, 중국에 등록을 했느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걸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 신발은 나름대로 기능성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컨셉을 잡았어요. 세 가지 컨셉을 잡았는데, 우선 이 신발의 특징은 맨발 신발입니다. 맨발 신발. 신발을 신는 듯한 느낌을 가장 안 주기 위한 신발이에요. 뭐 거기에 대한 그래서 맨발로 다닐 때 운동 효율이 최적화되고 신체 활동이 오래 간다. 왜? 다치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맨발로 자연을 걸으면서 사회적인 관계 실현 도구로서 명상적인 의미하고 자율적인 활동하고, 의학적으로는 한의학적으로 좋고 양의학적으로 좋고 대체의학적으로 좋다. 이러한 컨셉들이 있어서 이러한 컨셉으로 국제무역을 해외 수출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신발은 국내 생산이고 운동화는 중국 생산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굳이 글로벌 하느냐, 수출을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기업 수명을 연장하고 제품 수명 주기를 연장하고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제가 여러 번 말아먹고도 이렇게 국제 비즈니스를 판을 떠나지 못한 거, 왜 그럴까요? 물론 저의 이제 무능함,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사실 국내 비즈니스보다는 국제 비즈니스를 더 좋아해요. 그런 비즈니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은 품격 있는 생활. 국내 비즈니스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국제 비즈니스는 바이어를 만나거나 그러면은 참 그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는 뭐랄까 단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먹고 자는 것도 해외 영업 갔는데 뭐 그냥 초라한 다락방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 회사 돈으로 가든 내 돈으로 가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품격이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잦은 해외여행 기회를 할 수 있고, 물론 비즈니스 출장과 관광은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비행기 탈 기회가 많고, 그래서 세상 보는 눈이 넓어지면서 다이나믹한 생활을 한다. 이것이 국제 비즈니스의 장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다이나믹한 삶으로서 무역을 찾는다면 그것이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국제 비즈니스가 국내 비즈니스하고 다른 점은 시차가 있다, 빨리 변한다, 나라마다 다르다.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의 장점은 뭐예요? 인생이 지루하지 않다. 국내 비즈니스는 하다 있어 기껏 해봐야 맨날 자기 책상 앞에서 9 to 5 하고서 집에 가고 또 그 다음날 퇴근하고 출근하고 뭐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국제 비즈니스 하면은 좀 지루하다 싶으면은 야 너 한번 출장 갔다 와 그러면은 이제 해외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서는 좀 리프레시도 하고 새로운 것도 보고 뭐 그러죠. 그래서 인생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대신 국제 비즈니스의 단점은 뭐냐? 인생이 지루할 틈이 없어요. 가끔은 사람이 멍 때리기도 하고 뭐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하루 생활이 지나가면은 오늘 하루도 지나갔거나 마음을 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그 시차 때문에 미국하고 비즈니스 한다. 그럼 한국에서 일이 끝났는데 미국은 그때 시작해. 그럼 쟤네들이 어떻게 할까? 무슨 소식이 오지 않았을까? 새벽 읽기 할 때도 이메일부터 먼저 보게 되고 그러죠. 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 비즈니스의 전망은 어떠냐? 기술이 지배한다. 세상의 기술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발전도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거기에 제품도 취급하는 상품도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렇지만은 무조건 디지털로 가냐? 결국 모든 비즈니스는 뭐야? 인간을 위한 비즈니스고, 무역은 뭐야? 인간을 위한 어떠한 물건을 상호 교환하는 그러한 과정이죠.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날마다 검은 백조가 나타난다. 검은 백조가 뭐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러한 일들이 맨날 터져. 그렇기 때문에 임기응변이 중요해요. 근데 자, 그러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자, 일본은 매뉴얼의 국가라고 그러죠. 근데 일본에서 쓰나미가 팍 왔을 때 어떤 전차는 그냥 한 노선이에요. 한 노선에 있던 그 전차인데 한 전차는 매뉴얼대로 역 근처에 저지대로 가서 대피소죠. 대피소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전차는 고지대로 올라갔어요. 매뉴얼을 벗어난 거예요. 매뉴얼에는 안전지역에 있으면서 대기하라 그런 거였죠. 그리고 안전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매뉴얼에 정해져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매뉴얼을 지켰고 이거는 매뉴얼을 안 지켰어요. 여기가 임기응변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더 잘한 것이에요? 뭐요? 사람을 안전하게 지킨 것이 그 매뉴얼의 본래 의미죠. 근데 매뉴얼이라는 건 뭐예요? 자꾸 반복되거나 예측할 수 있을 때, 예측했던 일이 벌어질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그 매뉴얼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매뉴얼이라는 것은 상황에 맞게 적용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거기에 따르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응변이란 원인을 파악하고 이것이 새로운 현상이구나 하면서 그 방안을 창의적인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앞으로 임기응변, 비즈니스나 세상 살면서 임기응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왜? 과거보다도 변화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새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국제무역을 잘하는, 국제 비즈니스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 일단 변화에 민감하고 예측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물론 예측을 한다고 해서 맞아떨어지는 일들이 거의 없죠. 그렇지만 예측을 하려고 노력하면 뭐가요? 점쟁이처럼 맞추지는 못해요. 점쟁이도 틀리긴 하죠. 그렇지만 그 편차를 줄이는 거죠. 오차를 줄이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편견을 갖지 말고, 세상살이나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고 이해하고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것이 서바이벌 사장학, 제가 말씀드린 서바이벌 사장학, 사장의 살아남기 뭐 이런 거죠. 그렇다면 우선 소기업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부정적인 면, 인터넷 통신, 교통, 편리화로 중간자의 위치가 역할이 축소가 됐죠. 과거에는 무역하는 사람들이나 구역제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쪽 사정과 저쪽 사정의 상황의 빈틈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렇게 하는 그 공간, 빈틈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굉장히 똑똑해졌죠. 이 정보를 구하기가 쉬워졌어요. 그 다음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대규모화됐죠. 그 다음에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짧아져서 투자금 회수 기간이 줄어들었어요.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다품종 소량 거래가 활성화됐죠. 그래서 작은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어갖고 24시간 세계 어느 나라와도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바이벌 사장이 하기가 무엇이냐? 소기업이 부족한 것은 뭐예요? 자금, 시간, 인력, 그리고 넉넉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런 넉넉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고 사업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 보세요. 여기서 삐끗하면 악어들이 그냥 잡아먹으라고 입 벌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저는 여기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그래서 무사히 잡혀먹지 않고, 이제 3번째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유, 대단해요. 저도 그런 거 보면. 근데, 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조직도는 이래요. 각각의 부서가 있어서 자기 할 일을 하죠. 근데, 저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런 조직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 참 불행해. 바보 같았는지. 그래서 저 같은 구멍가게들은 뭐 직원이 몇 명 있어봐야 사장이 다 해야 되는 거죠. 일반 관리도 하고 신발 관리도 하고 신발 품목도 관리해야 되고 브랜드 관리도 해야 되고 양말 파트도 내가 구매 판매 생산 다 해야 되고 국내 영업도 해야 되고 온라인 영업 오프라인 영업도 해야 되고 해외 영업도 해야 되고. 아, 이거 그 소기업의 사장들은 정말 그 슈퍼맨에다가 올마이티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내 건강이 나빠지면 그냥 끝이죠. 그래서 사장은 다 알아야 됩니다. 책임과 권한의 위험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장이 직원들을 잘 통제할 수 있을 때나 하는 것이죠. 뭐든지 교과서대로 하면 안 되는 게 구멍가게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사업 원칙을 졌어요. 소기업도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화 다각화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유형과 기회는 내가 정한다, 성공은 버티기 위해서 시작한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전략은 가족기업, 연구한 가족기업의 설립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삼성이나 현대 같은 거 몇 개는 제가 만들 줄 알았죠. 그리고 애들한테 나눠줄 줄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 현대기업, 삼성, 에르메스, 발렌베리, 록펠러 다 가족기업이에요. 근데 위험과 기회,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다 보면 위험한 기회도 위험할 때가 많아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회도 많이 찾아요. 근데 너무 신중하면 안 돼요. 돌다리, 이것이 돌다리다 그러면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돌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여기를 두들기는 게 아니라 건너가서 무엇이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건너갔을 때 내가 안전할까? 라는 것을 미리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때로는 건너가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기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잡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기회가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보다 훨씬 많이 와요. 때는 어느 정도 그 기반을 잡으면요, 단계에 들어서면 기회라는 게 너무 많이 와요. 야, 홍, 이것도 해볼래? 저것도 해볼래? 그러다 보면, 근데 여기서 솔깃 저거 하고 저기 솔깃 하다가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줏대를 잘 키워야 돼요. 근데 그 줏대가 사실 만만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화를 하겠다, 아니면 다학화를 하겠다, 이거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 사례를 주로 이제 식당의 예를 드는데, 여기 냉면집, 여기는 분식집. 근데 냉면집이었어요. 근데 냉면이 건강 안 좋다는 소문이 나봐요. 그럼 이 집은 그냥 문 닫는 거예요. 근데 분식집은 어때요? 냉면 메뉴 하나만 빼면 되죠?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정답은 없어요. 전문화했다 망한 회사도 많고, 다각화 추구하다 망한 회사도 많죠.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결국은 망했어 하면 그 신문이나 언론에서 보면 그 회사는 지나치게 전문화하다 망해서 지나치게 다각화하다 망했어 이런다고요. 그럼 결국은 뭐야? 전문화와 다각화 사이에서 양다리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적당히 하는 거예요. 뭐든지 양극단은 위험해요. 근데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기회가 딱 생겼어요. 그럼 그걸 먼저 가서 딱 낚아채갖고 내가 해야 돼요? 아니면은 딴 사람들이 보고 나서 하는 걸 보고 나서 내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전해진 다음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것도 정답이 없어요. 사실은 시장에 제일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은 시장의 선도자가 아니라 망한 사람들이에요. 망한 경우가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는 second to none, second to none이 아니라 first second가 있어요. 재빠른 2등이라는 거죠. second. 이 first second 전략. 근데 사실 첫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어떻게 두 번째 하려고 노력하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책을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first second. 좀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2등 하기 위한 노력도 1등 하기 위한 노력만큼이나 어렵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 사장은 무조건 건강해야 돼. 특히 작은 기업들은요, 사장이 많으면 그 비즈니스가 다 망하고 그 집안도 망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 이건 광고하고는 틀려요. 광고를 하나 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이 나한테 어떻게 올 수 있을까? 소비자들이 나를 찾아내게 하는 방법. 그 현대사에서는 내가 검색이 잘 되게 하는 방법. 그거를 늘 노력을 해야 돼요. 현대사회는 뭐예요? 검색되지 않는 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되고, 단골 고객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헬스예요. 건강. 그래야지 운이 와요. 운이 나쁜 사람들 보면 건강이 안 좋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운이 나빠져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운이 오더라도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뻔히 보면서도 아우 몸이 안 움직이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업을 하는데 운칠기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운구기일이에요. 근데 이 아홉마저도 노력에 일이 없으면은 안 오는 거죠. 이 일을 불러들이기 위해, 구를 불러들이기 위한 일의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는 말, 진인사대천명,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지치지 않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저의 운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지치지 않고 꾸준히 남한테 나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책을 씁니다. 책을 쓰는데 제가 한 13권, 14권인가 썼는데요. 요 책의 제목이 가장 마음에 들어. 결국 사장의 문제다. 제가 이제 사업했던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책으로 했는데, 출판사에서 저 책의 제목을 갖고 오는데,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나 독자들한테도 독자들은 저를 잘 모르니까 친구들이 이 책 제목 딱 보더니 그래 재화야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였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즈니스는 결국은 사장이 문제입니다. 사장이 잘하면 사장 덕분이고 잘 못하면 사장 탓이죠. 그래서 저는 홍보를 하기 위한, 제 운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나를 돌아보기 위한 수단으로서 책을 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제가 무역을 해보니까 저는 처음에 자동차 부품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부품, 반도체는 아니고 방탄복, 화장품 기계, 이건 닥터 뽑는 기계, 해갖고 백화점만큼 했죠. 그리고 제가 처음 선택했던 거는 중남미예요. 제가 스페인어로 제가 무역을 전공했지만은 코트라 시험은 스페인어로 봤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로 입사했고 저는 중남미로 당연히 갈 줄 알았고 중남미에서 평생 지지고 볶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제가 했던 나라들 보시면 미국, 카나다, 유럽, 핀란드 해서 정작 지금은 중남미하고 비즈니스가 없어요. 중남미하고 비즈니스가 없어요. 그게 제 운명이죠. 이런 것들을 제가 처음에 의도적으로 선택한 건 처음뿐입니다. 그 나머지들은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운명이죠. 그래서 근데 돌아와서 보면은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힘든 것을 행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하고 그 중에서 취사 선택하고 그런 그 전략과 운명을 따르고 운명을 개척하고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자 했던 것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뭐야? 자기 운명이죠. 하지만 거기서 운명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국제무역의 역동적인 성격,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질 수 있는 긍지, 전망, 그리고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발전, 무궁한 발전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